오늘 위안부 결의안 채택의 주역 마이크 혼다 하원 의원이 뉴저지 팔리세이즈 파크의 위안부 기린비를 방문했습니다. 충남 무역사절단이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해 오늘 뉴저지에 도착했습니다. 부산 일과학고등학교와 버겐 카운티 아카데미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올 하반기 맨해튼 57 스트리트 한국무역협회 건물로 다시 이전합니다. 미 국가안보국과 연방수사국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연방 하원 위안부 결의안 채택의 주역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이 뉴저지 팔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위안부 기린비를 방문했습니다. 기린비 건립에 힘써준 한인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하루빨리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마이크 혼다, 빌 파스크렐 두 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팔리세이즈 파크 위안부 기린비를 찾았습니다. 지난 2007년 연방 최초 위안부 결의안 채택의 주역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 미국에 처음으로 세워진 위안부 피해자 기린비에 헌화를 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국제사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뤄진 방문에서 혼다 의원은 일본은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ut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start to recognize their historic responsibility and accept that and apologize and then put it into their history book to teach their children, because there's at least 2 generations that not have been taught. 혼다 의원과 함께 연방 하원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빌 파스크렐 의원도 역사상 가장 슬픈 결의안인 위안부 결의안은 피해자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It can't be ignored. It can't be forgotten. It must live in our own lives and mean something to us. 최근 위안부에 관해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과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에 대해선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선 과거에 지었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한국의 충청남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우수 중소기업의 북미 개척을 위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충남 무역사절단은 오늘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메리엇 호텔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했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청남도 무역사절단에 포함된 중소기업 업체들은 총 9군데, 충청남도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가 지역 내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선정해 무역사절단을 꾸렸습니다. 박람회에는 건축용 빌딩 내 외장재, 그리고 미끄럼 방지 실내외 매트 등 건축용 자재와 주방용품, 기능성 천연 화장품, 소비재 완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고 판매됐습니다. 북미 시장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업종분들이 의미 있는 지역에 의미 있게 모여야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비재 시장인 뉴욕과 LA를 바라보면서 소비재 중심으로 1차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함께 들어오게 됐습니다. 무역사절단은 이번 방미로 인해 100만여 달러의 계약 성과를 올리는 등 한미 FTA를 전략적으로 환영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무역사절단 안경남 인솔단장은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이 중국 제품의 가격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들을 선보여 우수한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다며 미국 시장 판로 개척에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저희들이 미국을 제외한 지역에 현재 연 3천만 불 정도 수출을 하는데 미국은 훨씬 더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소한 향후 열심히 노력해서 1,000만 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목표를 갖고 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이런 관련 업체들의 바이어들도 한국 중소기업들의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이어들은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이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선호한다는 반응입니다. 무역사절단은 미국 바이어들과 협력을 통해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은 물론 한미 양국 간의 통상 분야 협력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부산 1과학고등학교와 버겐카운티 아카데미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두 학교 학생들은 공동 연구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에 개교한 부산일 과학고등학교는 과학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 내 과학 영재들을 위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버겐카운티 내 70개 타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버겐카운티 아카데미 역시 카운티 내 영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카운티 내 최고의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두 영재 학교가 글로벌 리더 양성이란 목적 아래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저는 학교 경영을 할 때 우리 학교의 비전이 이제 미래 한국을 이끌어갈 글로벌 과학 리더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교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버겐 카운티 아카데미 이 좋은 학교하고 상호 교류를 하고 싶었고 이 학교에서도 요구가 있고 그래서. Typically, when we visit other schools, we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the type of research that they do, the type of work that they're involved in, and our students always benefit from interacting with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typically, they make lifelong friends after these trips. 앞으로 두 학교 학생들은 학생들 간의 공동 연구와 교환학생 프로그램, 수학여행, 현지 취업 지원 등 다양한 교류를 제공받으며 국제적인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13년 전 뉴욕 총영사관은 비용 절감을 위해 주 유엔 대표부 건물로 이주했었는데요. 마침내 올해 단독 청사 임차 예산 39억 원이 책정됨에 따라 올 하반기 다시 과거의 장소로 옮깁니다. 총영사관은 현재 6층에 민원실이 있는 맨해튼 57 스트리트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건물에 8, 9층을 추가로 임차해 올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총영사관 이전에 따라 그동안 본청과 민원실, 문화원이 분리 운영돼 겪었던 불편함과 업무 비효율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대표부 건물에 비해 동포들의 접근성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49년 4월 1일 총영사 관저에 처음 개설된 뉴욕 총영사관은 74년 무역협회 건물에 입주했다가 IMF 외환 위기 이후 비용 절감을 위해 주 유엔 대표부 건물로 옮겨졌지만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실과 한국문화원은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한국무역협회 건물에 남겨두었었습니다. 이후 교통 불편과 한국 국격 향상에 따른 지위, 주류 사회와의 교류 등을 고려할 때 단독 청사 이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오다 마침내 2013년도 예산에 단독 청사 임차 예산 3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어제는 미 국가안보국이 일반 시민들의 통화 기록을 수집, 감시 활동을 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폭로함으로써 사생활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요.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 수사국도 주요 인터넷 기업들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차별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미 국가안보국과 연방수사국의 정보 추적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프리즘은 2007년 개발된 국내 감시용 프로그램으로 9.11 테러를 경험한 조지 W. 부시 정부가 비밀리에 운영했습니다. 국가안보국과 연방수사국은 MS, 야후, 구글, 페이스북, 팔톡, AOL, 스카이프와 유튜브, 애플 등을 통해 정보 수집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해당 기업들은 프리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정보기관들이 자사의 중앙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어제 전한 바 있는 국가안보국의 버라이즌을 통한 통화기록 수집에 대해 제임스 클래프 미 국가정보국 국장은 워싱턴 포스트
뉴스타이म्스와 가디언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한 정보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정보들이라며 이런 정보들은 우리나라를 각종 위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시민 자유의 균형을 강조하며 누구도 여러분의 전화통화 내용을 듣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자금 융자 허위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학자금 융자 허위 신청이 늘고 있는 것은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신청 과정에 틈새가 많고 여기에 중개업체들의 사기성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를 허위로 신청한 혐의를 받은 학생들이 지난 3년 동안 무려 82%나 늘어나 지난 2009년 18,719명에서 지난해 34,007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융자 금액도 8억 7,4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사기가 확실한 액수만 1억 8,700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감찰국은 밝혔습니다. 감찰국장 캐슬린 타이에는 연방 학자금 제도가 워낙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융자 액수와 혜택을 받는 학생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 사기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며 감찰국은 연방 예산이 잘못 사용되거나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상원은 어제부터 스탠포드론의 이자율 인상을 막기 위한 자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원에서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민주당 측에서 본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택시 잡기 어렵고 교통지역으로 유명한 뉴욕시에서 길가에 나와 팔을 휘두르며 택시하고 외치는 풍경은 보기 어려운데요. 뉴욕시 외곽도로에서 길거리 승객 태우기가 허용돼 택시 이용이 다소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옐로캡 업계가 상고한 뉴욕시 외곽도로 특별 택시 면허 제도 위헌성에 대해 얼바니의 뉴욕주 최고법원이 어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 제정된 주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옐로캡 업계의 소송 제기로 시행이 미뤄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맨해튼 북쪽 일부 지역과 4개 외곽도로에서 길거리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콜택시의 특별 면허 18,000개와 옐로캡 면허인 메달리언 2,000개 신규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14억 달러의 추가 수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 면허는 현재 콜택시 차량 6만 대를 대상으로 매년 6,000개씩 3년간 발급되며 첫 해 1,500달러, 2년째 3,000달러, 3년째 4,500달러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한편 이날 옐로캡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된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방안도 법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날씨 정보에 귀 기울이시고 KBN과 함께 하시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